전국에 계시는 우리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또 주부 수험생이신 분들은 명절 때 또 공부도 못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제 좀 마음 좀 추스리시고 또 다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항상 해야지 맘만 먹고 자꾸 고민만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시고 차분히 마지막까지 지금 긴 경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밝은 마음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든 시간들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18일 유파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빨간 우체통 시간입니다. 계리직과 관련된 각종 여러분들께 소식을 드리는 시간인데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전해드릴 만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실 시험 공고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뭐 시험 공고는 너무 빠르게 나면 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빨리 그냥 공고 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시험 공고가 나면은 사람 마음이 굉장히 싱숭생숭해지고요. 나중에 이제 제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이거 시험 공고 나잖아요. 한 열흘 후딱 지나갑니다. 시험 공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시험 공고 나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공부가 또 책이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뭔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 열흘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공고 너무 이거를 조바심 갖고 기다리시지 마시고 항상 그 평정심을 찾는 게 중요해요. 평정심을 가지고 시험 공고가 나든 뭐하든 나는 시험일까지 내가 계획한 거 하루하루 매일매일 완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정말로 시험 공고 나고 공고 막상 딱 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 마음 추스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 차분한 평정심을 가지시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월 18일 시점 아직까지도 계리직 시험 공고가 나지 않고 있고 제가 미리 예상해 드린 대로 물론 아직 공식적인 어떠한 그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아마 예측해 드린 대로 되기가 일단 쉬워졌죠. 3월쯤에 공고가 나기가 쉬울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7월에 시험이 시행될 확률이 이제 높아졌다. 이미 5월은 이미 물 건너 갔고요. 6월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6월을 우리가 디데이로 잡고 가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6월은 어렵다. 7월이 될 확률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유 기간 좀 남으면 더 좋으니까 6월 정도를 디데이로 잡고 달려가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2018년도와 똑같이 3월 공고의 7월 시험으로 이제는 좀 고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또 남은 며칠 사이에 또 공고가 또 당장 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가 이렇게 정보 입수한 바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들리는 얘기로도 아마 3월 중으로 공고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내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유파발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유파발 올라가고 있지만 시험 공고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유파발 또 제작해서 또는 시험 공고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빠르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정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평정심을 가지시고 공고가 나든 어쨌든 나는 하여튼 시험일까지 7월 예상으로 해서 내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쭉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힘든 시간 이겨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 빨간 우체통 시간은 뭐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예상만 해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일단 3월 시험, 3월 공고 그리고 7월 시험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소식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자, 빨간 우체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시는 합격자 연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도 자, 우리 유상통 합격자 한 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반가워요, 유쌤. 잘 지내셨죠? 네. 그때 천안 그쪽에서 뵙고 그러면은 처음 인사드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간단하게 그 소개를 드리면 지금 연령대가 20대신가요? 30대신가요? 저는 20대 후반 28이요. 아, 28살이시고요. 네. 신혼이시죠? 네. 2년 넘었어요. 어, 지금 뭐 근무하시는 건 많이 좀 힘드시죠? 어떠세요? 저는 그 초반에는 우편하다가 지금 계속 금융하고 있거든요. 아직 금융 쪽으로 가셨고요. 네, 보통 동기들이 한 30명 정도 있다 하면은 그 중에 한 명 저밖에 금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저는 금융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부분 다 우편 쪽에서 많이 근무들 하시던데 네. 금융 쪽. 그러면 금융 쪽은 이렇게 근무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그 우편 쪽과 비교해서 금융 쪽이 더 음, 나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희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이 물량이 좀 많아서, 우편보다는 금융이 낫기는 나아요. 아, 근데 우편은 우편대로 힘든 게 있고 또 금융대로 또 힘든 게 있는데, 네. 금융은 금액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시제 맞춘다 그러나요? 그 외 금액 정확히 맞추고 이런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신경 쓰이시겠네요. 그죠? 네, 그것도 그렇고 막 큰 금액 같은 거 들고 오시는 분들 아, 계시면은 그것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 우체국 금융 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제가 시내 쪽에서도 근무해봤고 지금은 좀 시골 같은 데서 근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시내 쪽에 있으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음, 오시고요. 음.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으세요. 아, 벌써 그러면은 지역을 한번 이동하셨네요? 네네. 아, 이동했어요. 아, 아무래도 이 대면 업무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으시죠? 저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민원도 없고요. 네. 좀 사람들이 다들 좀 친절하셔서 민원은 저는 딱히 없었어요. 아, 한 세 달 그래요?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 어, 사이에 민원은 많이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네. 그 뭐 실적을 많이 아, 따지느냐, 뭐 부담이 크냐, 뭐 이런 거 지금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어떠세요? 한번 실적이. 근무해 아, 보시니까. 실적이 제가 이제 한 세 달 정도 돼서 그렇게 압박을 주시진 않으신데 네, 슬슬 압박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지인들한테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이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고객분들이랑 좀 친해져서 그분과 유대관계를 좀 형성을 하게 되면은 좀 그렇게 막 보험 같은 거 판매도 좀 유도를 해보고 아하. 하면 그렇게 좀 실적 압박으로 느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이게 네네네. 뭐 아는 지인들한테 막 보험 거냐고 이런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오는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 설명해 드리고 또 이제 뭐 네.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 유도도 하고 어차피 네. 우정사업본부나 뭐 모든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작년부터 펀드 판매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새로운 교재에도 펀드가 많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저희도 막 펀드 자격증 따라고 완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펀드 같은 것도 막 자격증 나중에 따고 하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지금 펀드는 판매가 되고 있나요, 벌써? 네, 펀드 판매는 총괄국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저는 관내국에서 근무를 해서 관내에서는 펀드 판매를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펀드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총괄국으로 발령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펀드 자격증을 따라고 하고 있거든요. 펀드 자격증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뭐 네, 국가공인이나 민간 뭐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 일반인들이 딸 수 있는 거는 펀드 권유 대행인이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펀드 금융 펀드 권유 대행인이요. 권유 대행이요? 네. 아,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저 처음 들어보는 거라. 그리고 금융권에서 종사를 하면은 펀드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따면은 되게 우체국에서 좋아해요. 물론 뭐
이거는 필기 합격하고 나중에 면접 준비하던 사이에 혹시라도 딸 수 있으면 더 좋을까. 네, 아직은 이제 맞아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준비하시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죠? 네, 네. 이번에 그 우편 및 금융상식 자료 발표된 게 네. 이전 2018년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번에는 그 우정사본부에서 아예 편집까지 다 해서 물론 이제 네. 금융상식 쪽을 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교재가 그 계리직 수험생만을 위한 교재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우정사본부 내 계리직 그 우정연수원에서 교육시킬 목적으로 아마 만든 교재가 아닐까. 예, 그래서 아, 아예 이번에는 저희가 교재도 금융 쪽은 편집 안 하고 그냥 네. 발표된 자료 그대로 그냥 책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주 정성 잘 만들었어요. 이전과 같이 이렇게 막 무성의하게 아, 만든 자료가 아니라 네. 어, 그래서 아마 많이 사용하려고 만든 교재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아, 네. 참,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몇 가지요. 네, 네. 혹시 이제 계리직 시험 준비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일반 회사를 5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그럼 5년 회사 다니시다가 네. 계리직을 준비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어, 네. 준비도 할 생각이 있기도 했고, 다른 것도 해볼까 싶어서 두고 한 몇 개월 동안 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네. 야, 계리직을 하게 됐어요. 6개월 준비하셨으면은 네. 상당히 단기간 합격을 하신 건데요. 네네. 전공자라던가 또는 뭐 네. 우편 및 금융상식이나 한국사를 미리 공부한 적이 있었다던가 뭐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 컴퓨터를 일단은 전혀 못하고, 네. 우편 쪽 상식도 없었고, 한국사는 그냥 재미로 회사를 다니면서 한국사 검정 시험 그것만 한번 쳐본 적 있었어요. 능력 검정 시험 정도만 네. 본 정도. 그러니까 한국사는 조금 기본 베이스가 돼 있던 상태고 네. 나머지 과목들은 뭐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한국사도 딱히 그렇게 상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그냥 2주 공부하고 친 거라서. 2주 정도. 네. 아, 저보다 조금 수준 높은 이제 그런 정도였겠네요. 네. 그러면은 6개월 준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단기간 집중 학습한 경우네요. 그죠?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일단은 과목이 한국사가 저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한국사. 네, 커밀은 유수쌤이 너무 잘 주셔서 저는 좀 재밌게 했었고, 그, 한국사 어느 분 강의 들으셨나요? 저는 강민성 쌤 강의 들었어요. 공단기 강민정 선생님. 네, 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데, 네. 강의 수가 좀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는 거의 다 그 전환길 쌤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강민성 쌤을 듣긴 했지만, 전환길 쌤 들으신 분들이 오히려 한국사를 더 재밌어하고 네. 성적이 빨리 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참 호불호가 있어요. 전환기 네, 선생님은 호불호가 있긴 해요. 특히 이제 네, 좀 여성분들은 조금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저도요. 좀 잘 받아들이면 좀 재밌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좀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사가 그래 한국사는 실례지만 혹시 점수 좀 잘 나왔나요? 한국사는 저 90점 맞았어요. 어우 높게 맞으셨네요. 한자를 틀려가지고. 한자 영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한자 영어 공부를 그럼 한국사는 다 맞고 한자를 틀리셨다는 거예요? 한국사 하나 틀리고 하나 한자 하나 틀리고 한자 틀렸어요. 하나 틀리고 네. 한자 공부는 따로 하셨어요? 영어나 한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자랑 영어는 제가 이전에 한자 자격증이 있긴 했는데 사실 다 까먹었고요. 네네. 그냥 찍어서 한 문제를 맞은 거예요. 찍어서 한 문제 그래서 맞고 제 주변에 보니까 한자랑 영어는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딱히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는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두 문제인데 네. 이거 두 문제를 맞추려고 너무 또 무모하게 시간 투자라는 건 특히 이제 한자는 그나마 뭐 백일 한자 이런 정도로 좀 기본적인 한자만 이렇게 알아도 조금 찍을 수가 있는데 네. 영어는 아예 모르는 분들이 이 영어 괜히 두 문제 맞추겠다고 시간 투자를 해버리면 제 네네. 생각에는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네. 과목 쪽 우금 하나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현명한 거다 네, 이렇게 저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그때 유수 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차라리 네.
영어나 한자 같은 데 투자할 시간에 오히려 다른 과목에 완전 한 문제라도 더 맞추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이제 뭐 그 지금 말씀 나누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경상도 지역이시죠, 그죠? 아, 네네. 네, 경상도 지역 합격자이시고요. 네, 상당히 밝으세요. 제가 이전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뭐 네,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문제 합격자분들 연수원에서도 보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합격한 이유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좀 밝은 분들이 면접에서 합격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좀 밝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붙으셨어요. 좀 조용하셨던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면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정사본부 측에서는 이게 좀 긍정적이고 좀 밝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네, 이전에 면접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더 너무 튀거나 이러면은 또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어느 맞아요, 정도는 맞아요. 조금 이렇게 쾌활하고 좀 밝고 좀 이렇게 좀 침착한 모습도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네, 선발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가서 보면 이번에도 제가 그때 천안 갔을 때 느낀 게 대부분 다 네. 굉장히 밝으시다. 아, 물론 이제 맞아요. 뭐 합격하시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제 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떠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네네. 보면 대부분 다 상당히 밝은 분들이 좀 많이 합격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금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우금 혹시 또 좀 여쭤봐야 우, 될 것 같아요. 우금은, 진짜, 고민석 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시고요, 일단. 그 책을 정독하게 해서 소설책 읽듯이 여러 번 읽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굳이 뭐 이걸 암기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걸 여러 번 계속 읽다 보면 머릿속에 일단 들어오고 고민석 쌤이 그 문제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은 그거를 또 풀면서 또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읽고 막 읽다 보면 외워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 합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좀 동일해요. 반복이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한 번에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막 자세히 막 보다 보면 진도도 느려지고 네. 사실 꼼꼼히 보나 대충 보나 결국 끝나고 나서 기억 안 나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시간을 텀을 줄여서 빠르게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다. 저도 이제 계속 네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금은 그러면은 일단 이제 교재 위주로 해서 계속 반복으로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또 이제 네. 우금 네. 고민석 선생님 제공해 주시는 그 문제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또 이제 뭐 구멍난 부분들을 많이 메꿔줬다 뭐 이런 것들 합격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정말 많이 도움되었어요. 아 그래서 우금은 네. 그렇게 우금 혹시 고득점 하셨습니까? 네, 우금은 다 맞았는데, 그래요? 우금은 다 맞았어요. 아 우금 만점. 네, 영어를 아 틀렸죠. 이전 저희 합격자분도 그렇고 우금은 그러니까 우금은 제가 네, 그 시험 한 달 전에도 안내해드렸지만 우금이 무조건 고득점이 기본이 돼야 합격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은 무조건 우금에 치중하라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네,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다 대부분 우금은 뭐 한 개 또는 뭐 네, 만점 뭐 많이 네, 틀려봐야 우금 두 개 틀린 90점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 다 네, 합격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어차피 커밀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90점 이상 고득점 이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커미를 너무 어려웠어요. 예, 커밀은 뭐 한 80점만 맞아도 정말 성공적인 네, 거고 일단 우금에서 고득점을 해줘야 커밀에서 빵꾸 나는 부분을 우금이나 또는 한국사에서도 좀 점수가 좀 빵꾸 난다면 우금 이걸 다 메꿔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우금은 진짜 저는 초반에 계속 이렇게 책 읽듯이 계속 보다 보니까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는데 한두 달 하다 보니까 우금이 제일 쉽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신 분들이 우금이 제일 어렵다고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게 재밌는 네, 네, 뭐 한국사 같은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나마 네. 뭐 근데 컴퓨터만처럼 그나마 뭐 이해할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이 재미없는 내용들만 쭉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정말 점수가 계속 꾸준하게 고득점이 계속 나와요. 오금이요. 우금은, 네네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좀 전략이 다른 게 네, 2018년도 때는 이제 우금 공고 나고 천천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시험 때는 우금이 지금 자료가 발표된 게 너무 꼼꼼하게 자료가 나왔어요. 네, 2018년도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분량도 늘었고 뭐 네, 금융상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편상식도
이전에 없던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돼서 네. 이번 시험은 정말 우금이 좌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금 음, 지금부터 미리 보셔야 되고 이제 막판에 우금 집중적으로 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네. 해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금이 일단 밑바닥이 돼버리면은 안정감이 생겨서 커미디랑 한국사 따라서 잘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네.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시험지 교체가 되면서 의외로 이제 좀 문제가 조금 많이 쉬워졌죠. 쉬운 네. 문제는 쉽게 나오고 또 커밀에서 네. 어려운 문제는 전혀 맞추지도 못할 정도의 생뚱맞은 네. 문제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6개월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전 때보다. 네. 더 단기도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이전에 네. 왜 저희 왜 그 면접 특강 서울에서 진행됐을 때 제가 네. 개월 공부하신 그 개월수 조사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6개월 이내로 공부하신 분들 엄청 많아서 네, 되게 막 맞아요. 보고들 전부 놀라셨는데 네. 이번 시험에 조금 특성이기는 해요. 이거를 또 혹시라도 음, 보시는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6개월만 하면 그러면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높아심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네. 지난번 시험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했어요. 예, 요걸 좀 꼭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네. 쉬운 시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어서 아, 이번 그렇진 않아요. 예, 네. 이전 시험에는 그 시험지 교체로 문제가 쉬워졌기 때문에 네. 단기 준비하신 분들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준비하신 분들이 네.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기본만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네. 문제는 기본에서 나온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합격할 수 네.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주 특이하게 6개월 이전 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2018년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보면 이제 정말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 이게 상당히 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 맞아요. 예, 기간보다는 그런 게 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음, 오늘은 퇴근 몇 시에 하셨나요? 저희는 6시에 무조건 칼퇴해요. 6시에 무조건 칼텐가요? 네. 4시 반까지 하고, 그 이후에 저희 뭐 시대 같은 거 맞추고, 그 ATM 기계가 6시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6시에 돈 빼고 마감한 다음에 다 잠그고 나오면 6시 반이에요. 아, 아, 6시 3분이에요. 그러면 칼퇴면은 근데 지금 이제 지역이 조금 먼 데로 출근하고 계시죠, 지금? 네. 먼데 계시죠? 옮겨준다 네. 그러던가요? 아, 네, 네, 옮겨준다고 말은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은, 집 가까운 데로 발령 받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좀 많이 떨어진 데 발령을 받긴 했는데, 그 대신 집 가까운 친구들은 업무가 굉장히 바빠요. 화장실 갈 아, 시간도 없고, 아, 물 마실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손님이 많이 없거든요, 일단. 음. 그래서 그런 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새로운 또 그 신입 계리 직원들을 또 많이 뽑아야 또 어쨌든 또 네네. 이동할 수 있는 또 확률도 높아지겠네요, 그죠? 아, 네, 안 그래도 그 이번 연도에 시험 있으면은 옮겨줄 가능성 높다고 네. 하긴 하더라고요. 시험에 대한 뭐 이야기는 그 내부에서는 없나요, 아직? 네,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올해 안에 있다고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년 시험이 있을 거냐를 또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늦게 준비하신 분들은 물론 아, 이제 올해 시험에 합격은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또 이제 내년을 또 있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혹시나 싶어서 정보가 있나 했는데 아직 없군요. 네, 없어요.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퇴직자들이 또 많이 늘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네, 그 뭐 계리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자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네, 당분간은 공무원 선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일자리 창출이 지금 최대 목표 아니에요, 지금. 네, 그게 가장 네, 심각한 문제고 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또 어쨌든 우정사본부는 또 내부 적자 부분이 또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 이렇게 연락해 보면 네. 합격자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또 굉장히 네, 또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운도 따르는 것 같아요. 발령이나 이런 게 어느 쪽으로 네, 맞아요. 나서 이제 어떤 네, 사람들과 어떻게 근무하느냐.
이런 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떠세요? 좀 그 근무해 저, 보신 느낌이? 저는 일단은 만족도가, 저는 제 적성에 정말 잘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괄국에도 있었고, 관내로 옮겨도 갔기 때문에 저는 총 3명의 국장님을 거쳤거든요, 벌써. 네. 국장님이 음, 맨날, 뭐, 우리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말에 있다가 월요일 날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우체국이 상당히 좀, 네. 그러면 진짜 아까 그 옮기는 부분 옮기기 싫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 아,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외지인 곳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승진이 빨라서, 아, 네. 아마 막 대구 이런 데보다는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음. 뭐 조금 더 있을까 생각도 있어요. 그 계리직 승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리직도 승진, 내부 승진이 있는 건가요? 아, 그게 급수가 올라가죠. 아, 그, 급수가. 네, 처음에 저희가 9급 공채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8급, 7급, 뭐 6급 이런 식으로 승진이 되거든요. 아, 그럼 네, 급수는 승진이 되는 거고 이제 직급이라고 하는 게 계리직인 건데 그 네, 9급, 8급, 7급 이거는 승진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런 승진이 있는데 저희가 뭐 계리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는데 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팀장을 달 수도 있고 국장까지 달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계리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창구 업무만 봐야 된다는 그게 좀 아, 차이점이에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책임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업무 부분에서는 이제 계리직은 정해져 있는 그 계리직이란 일이 있으니까 네, 그 네, 업무를 본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기간이 되고 또 이제 능력도 인정받으면 급수는 뭐 9급에서 8급 이렇게 승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죠. 네, 그 노조에서도 그 계리직도 이제 앞으로 뭐 진급 그런 뭐 다른 직급을 달 수 있도록 네. 한다는 뭐 그런 뭐 의견이 있긴 한데 네. 그것은 예, 아직 의견만 나오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또 봐요. 물론 네네. 능력이 있고 정당하게 뭐 능력 인정받아서 진급되는 건 뭐 이거는 계리직은 뭐 그게 안 된다. 그건 또 웃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구나. 저는 그 이 네.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들 하세요. 계리직은 뭐 승진 자체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 있어서 네. 저도 이제 배웠네요. 아, 네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9급에서 8급 될 때 최저 승진 기간이 1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동기들이 엄청 많으면은 그게 뭐 4년이고 5년이고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혼자 어디에 발령을 받았다 이러면 1년 반만 있으면 무조건 승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외지 좀 근무를 하는 게 어쨌든 좀 외지 또 근무하는 유리하죠. 거에 네. 대한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훨씬 네네. 낫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런 부분에서만, 네, 이점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또 뭐, 그 혹시 지금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어쨌든 만족하고 잘 다니신다니까 굉장히 네. 부러우실 거예요. 일단, 어쨌든 칼퇴근이고 또 이제 네. 공무원이시고, 네. 급여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아, 실수령액, 급여요? 예. 아, 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상간오지수당이 붙거든요. 오지수당도 있어요? 네, 상간오지수당이 한 달에 3만 5천 원이 붙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수당이 또 4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160, 한 8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수령액. 네, 그게 이제 이전에 그 제주도에서 합격자분 말씀하시는 게 한 1, 네. 2년 지나면 그래도 꽤 괜찮아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해가 굉장히 좀 박하게 나오고 예, 아, 조금씩 이제 되고 수당도 나중에 붙고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뭐 1년만 네. 버텨라. 그렇게 선배분들이 얘기하셨다고. 네, 네. 어, 그리고 그 급여 이외에도 또 이번에 뭐 설상여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또 설상여금이 또 따로 1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그 지역마다 그 매년 그 성과를 책정을 하는데 뭐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성과를 책정을 해요. 근데 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등급을 해가지고 네. 1등급을 하게 되면은 매년 3월에 기본급의 한 260% 정도, 200%, 어우, 꽤 많이 아, 나오네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은 대략 한 260만 원 정도 해서 기본급 제외하고 돈이 상여금이 또 더 나온대요. 네. 꽤 많이 나오네요.
네네. 아니 근데 생각보다 돈 나온 데가 많더라고요. 지역이 어느 정도길래 오지 상간 오지 수등이 붙으세요? 지금 거기 그러면은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우체국은 네.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3인 간사예요. 3인. 네. 그러면 뭐 거의 뭐 가족도 아니고 그냥 세 분이 그냥 그 오손도손 계신 거네요? 네네. 근데 보통은 총괄국에 그 발령이 나지 않는 이상은 3인 간서나 2인 간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거거든요. 보통은 전부 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구나. 저희는 이 시내에 있는 이제 그 우체국 그런 데 가보면 그래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아, 서울은 관내도 조금 한 5명 정도 근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참 네. 그런 그 저기에서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사람 인연에 대한 그 운이 있어야 될 건데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근데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저희 국장님 한 2, 30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네. 우체국이 10개라 치면은 9개는 다 즐거운 우체국이었다고 아, 말씀해 그래요? 주셨거든요. 네. 분위기가 다 좋대요, 웬만하면. 어, 근데 이게 좀, 또 보면은 또 합격하신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지금 계속 그쵸. 근무하시면서도, 네. 막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지금, 처럼 이렇게, 즐겁게 또 잘 맞아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뭐, 네. 운도 많이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맞아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저는 시골이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인심이 또 좋으셔가지고 좀 성격이 다들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딱히 민원도 없고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뵀을 때는, 네. 뭐, 상관 오지에 가시든, 뭐, 시내 어디 바쁜 데로 가셔도 바쁜 데로 일하시든, 그걸 네. 다 받아들일 마인드가 되신 분이에요. 예,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잘 좋게 받아들이신 것 같고, 아마 지금 시내권 오셔서 굉장히 바쁘시다 하더라도, 네. 바빠서 시간 잘 가서 좋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뭔가 네. 좀 제가 이렇게 느낀 바로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 만족 느끼시고 또 하신다니까 또 어, 네. 아무래도 공무원이 되시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가 좀 안정적이 되죠. 네. 아무래도 정말 좋아요. 우리 저기 시험 준비하시는 그 수험생분들한테 유상통 이제 후배분들이죠. 네. 한번 뭐 그 말씀이나 전해주실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격려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내내 진짜 힘들긴 했거든요. 그, 그래도 최대한 그냥 한국사나 뭐, 우금 같은 거 공부하면서 최대한 좀 재미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새 과목이라서 은근 재밌게 공부하면 재밌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진짜 네, 조금 고생하시면은 또 재밌는 우체국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보면은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이 힘들어요. 어느 네, 정도 맞아요. 이제 윤곽 잡히고 문제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뭐 네, 커밀도 그렇고 뭐 사실 커밀도 재미없다 그러면 한없이 재미없지만 좀 네, 문제 풀리다 보면 나중엔 좀 오기가 생기거든요. 네가 이기나 네,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문제들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고 그럼 나름 재미가 있는 네, 나름 네, 재미가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상태에 이제 1회독, 2회독 을 돌릴 때는 맞아요. 이게 그때가 진짜 막막하니까 고비예요. 막막하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냥 무조건 빠르게 가라. 1회독, 네, 2회독은 네. 기억 안 나도. 근데 이제 네, 자꾸 이제 욕심들을 부리시는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하면 뭔가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네, 자꾸 이제 또 꼼꼼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지고 지치고 막 이런 게 이제 반복되거든요. 네. 오늘 아마 좋은 기운을 또 전해주셔서 제가 항상 저희 합격자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합격자분들이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게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전화까지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벌써 한 아니에요. 40분 넘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힘드신 적인데 이렇게 협조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도 또 이게 또 전통이니까 우리 또 네, 유상통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후배 또 계리직으로 또 이렇게 계리원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저 밝은 에너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 하여튼 기억에 2010
2018년도 이렇게 수험생분들 중에서 기억 남는 분들, 물론 이제 많은 분들 합격하신 분들 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몇 분 안에 또 특이하게 또 기억에 남는 합격자분의 한 분이에요. 아, 제가요? 예. 저희 저 채원이 응원 편지도 그때 받지 않으셨나요? 아, 네, 감사해요. 그 그죠? 덕분에 붙은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가 화이팅이라고 해서 아마 그때 편지도 간단히 써서 보내드리고 그만큼 네, 또 이렇게 많은 또 저기도 응원도 해주셨고 해서 또 그런 또 인연이 된 거라 네, 기억에 굉장히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돼서 반가웠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항상. 아, 네, 유수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유상통 합격자 한 분 또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저런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상당히 또 만족을 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이고 열심히 하셨겠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 시험에 이제 합격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준비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또 달려가시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운도 따라야 돼요. 운도 따라야 되고 그 운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운만 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 보시면 또 좋은 운도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20대 후반, 오늘 28살이라고 하셨어요. 20대 후반 이번에는 이제 경상도 지역의 합격자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합격자분의 밝은 에너지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또 한동안 또 열심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해 주신 합격자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코너는 유수가 직접 답변합니다 코너입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 드리는 시간인데 이번 주는 뭐 크게 여러분들 뭐 특기할 만한 그러한 글들이 뭐 커뮤니티 상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 합격자 멘토링 메뉴 여러분들 잘들 이용하고 계시죠? 이전에도 안내 드렸지만 자,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이야기마당으로 들어오시면 자, 합격자 멘토링이라고 하는 메뉴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 올려주고 계시고 자, 감사하게도 우리 유상통 선배 합격자분들이 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격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배지가 붙어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합격하신 분들로 저희가 확인한 합격자분들이에요. 궁금하신 부분들 물론 빠르게 답변이 달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합격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유상통 홈페이지에 오셔서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답변 올려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자분들에게 궁금해하실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궁금하신 거 또 계속 올려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새로운 또 유상통의 전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합격하시면 또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또 가끔 뭐 피곤하시겠지만 가끔 좀 궁금하실 때 한 번씩 들리셔서 이런 거 답변도 주시고 하시면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합격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물론 이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시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역시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공부 방법에는 왕도는 없어요. 개개인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그 스스로의 공부 방법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표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공무원 시험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누가 뭐래도 반복이에요. 다독이에요. 무조건 꼼꼼하게 한번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한번 꼼꼼히 공부하고 그런 것들에 워낙 익숙해졌고 그렇게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빠른 속도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3일이었나 어디였나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량진 그 수험생에게 이제 뭐 이제 고기 사주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뭔가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공부하실 때 그런 방법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뭐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다 한번 책을 내용을 봤다면 그러면 잠깐 눈을 감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조언을 해줬던 게 저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습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복습 시간으로 하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짜리 강의 들었는데 복습을 막 3시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말이죠. 1시간 강의 듣고 3시간 복습을 해도 이틀 지나면 기억 안 나는 건 매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금방 또 까먹게 됩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너무 길게 늘어져서 다 까먹기보다는 기억이 좀 덜 남더라도 너무 복습을 길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1시간짜리 강의 들었다 그러면 한 20분? 요 정도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만 꼼꼼히 이거를 내가 이번에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거구나. 전체적인 게 뭐 캐시 메모리를 공부했어요.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 윤곽을 보는 거예요.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해서 생겼구나.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는 게 캐시 메모리구나. 이제 그런 정도 쭉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까먹습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기가 짧고 그걸 계속 반복을 더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 보는 것보다 차라리 한 달씩 빠르게 진행을 해서 3번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을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보여요. 아까도 이제 합격자분과 제가 대화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처음이 힘들다. 처음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 힘들지만 기출문제 정도를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 요런 게 중요한 거구나. 시험 문제가 요렇게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그때도 짜증나죠. 문제 또 어려운 문제, 뭐 듣도 보도 못한 것도 특히 커미 같은 경우에는 막 툭툭 튀어나오고 하니까 물론 짜증나지만 그걸 짜증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끝났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만약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2018년도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어떠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출제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또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요거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계리직에도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겠네. 그럼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가면서 또 살을 붙여나가고 그렇게 되면 조금씩은 재미있어지기 시작해요. 컴퓨터 일반도. 물론 재미없는 과목이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 빠르게 강의를 수강하시고 제가 요즘에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 보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매번 똑같은 거 앵무새 같이 막 떠들게 되는데 무조건 빠르게 진행하시라 강의는 기억 안 나도 좋으니까 이게 그 카페나 또는 뭐 저희 그 뭐 자유 게시판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글 보다 보면은 왜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느냐 자꾸 이런 걸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도 답답해요. 컴퓨터 일반이 강의 한번 듣고 이렇게 한번 공부해서 문제가 다 풀리면 컴퓨터 일반을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지 않겠죠.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렵다, 당락을 좌우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2번, 3번, 4번, 5번 봐도 새롭게 느껴지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나만 어렵나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짜 공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강의 듣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니다. 제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강의 오늘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 물론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근데 그 강의 들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고 강의만 듣고 조금만 공부하면 문제가 술술 다 풀려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란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워밍업을 하는 단계예요. 그것을 독학으로 하면 너무 길어지고 힘드니까 빠르게 그리고 전체적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도와드린 거고 전 도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쾌한 상쾌한 단교 완성 통쾌한 기출 특강을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체크도 해보는 거죠. 아는 문제 맨날 보지 마시고 이 진법 변환 난 자신 있어요. 그럼 진법 변환 체크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나 문제 푸시고 그걸 뭘 알고 있는 걸 뭘 계속 봐요. 그죠? 캐시 메모리 사상 방식이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또 정규이론 강좌 또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또 뭐 모르겠으면 또 질문 게시판 질문 주셔서 또 저하고 또 소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복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어렵다고 느끼던 또는 모르던 부분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회독을 거듭할수록 뭔가 이 범위가 줄어들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게 진짜 공부다. 그때부터 이제 무한 반복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고득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면 늘어지죠. 공부는 했는데 한 3개월, 일회 독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전에 아무리 열심히 했던들 3개월 전에 공부한 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남아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한 달 안으로 무조건 끝내버리고 2회독도 한 달 안으로 끝내요. 바로바로 끝내줘서 빠르게 끝내놓고 나서 강의 다 들었으면 기억 안 나더라도 머릿속에는 우리 인간의 뇌에는 제가 계속 떠들었던 말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도 찾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C 언어나 자바나 이런 쪽 이제 질문도 주시는데 아직은 C 언어 자바를 안 하셔도 돼요. 혹시라도 C 언어 자바 부담되지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C 언어 자바나 엑셀 이런 거 빼버리고 기본 컴퓨터 일반 과정만 완벽히 어느 정도 끝내시고 나중에 시험 한 2달 정도 전에 그때 C 언어 자바 하셔도 돼요. 특히 자바 같은 경우 또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어려워들 하셔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별 특강 만들어드린 안에서 대부분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바가 또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 자바 특강도 이제 곧 또 제가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바나 C 언어 이런 쪽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하세요. 엑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우선 C 언어, 자바, 엑셀 요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만 계속 반복하시고 기출문제 분석을 하셔서 하나하나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면 그런 상태에서 뭐 C 언어, 자바 공부하는 건 부담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 답변 드립니다. 항상 제 답변은 똑같아요. 공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어떤 명강사도 여러분들을 강의만으로 뭐 고득점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 단지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지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빠른 속도로 강의 들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정리도 하시고 찾아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진짜 고득점의 길이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금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도 합격자분과 연결해서 합격자분의 그 아주 밝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항상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한 번씩 보고 하시면은 그게 또 오래 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합격해서 지금 오늘 합격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운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직장에서 즐겁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공무원이고. 게다가 직장 나가는 일이 출근하고 싶을 정도로 즐겁다. 정말 좋은 거잖아요. 물론 모든 우체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런 나를 꿈꾸면서 내가 공무원 돼서 계리직이 돼서 즐겁게 일하는 그 순간을 꿈꾸면서 힘든 이 시간들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항상 이 유수가 여러분들 옆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2월 18일 유파발은 자 오늘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파발 때까지 좀 공고가 나올까요? 힘드실 때마다 말이죠. 우리 합격수기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합격수기만 해도 340개 가량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 합격수기를 읽어도 시험 날까지 다 못 읽어요. 하루에 2개씩 읽어도 읽을까 말까 할 거예요. 힘들 때는 합격수기 보시면서 합격자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합격하셔서 합격수기 글 남기는 그때 여러분들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힘든 시간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2주 뒤에 또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저도 지금
콧물을 살짝 훌쩍거리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아프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시험일까지 절대 아프시면 안 된다. 건강 관리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